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지내셨는지요?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니키님, 신당 창당 서명운동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번 일찍 출석 체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더라 방송 25년 2월 4일 방송. 판사들의 희한한 판결들,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대한민국.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그 희한한 판결이 나와갖고 정말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희한한 시리즈를 갖다가 제가 여러분한테 좀 설명하면서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에 어떻게 갈 건지. 자,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 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 죽이려는 수구 세력 위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국힘 당계 논란을 통해 드러난 한동훈 대표 끌으려 있는 세력이 있다. 구분해서 보시고 구분해서 지지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방송을 켰으니까 우리 지금 서명운동 헌신과 희생으로 시작된 변화, 다시 한번 한동훈 천막당 우리 함께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커뮤니티 가면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커뮤니티에서 한동훈 신당 포스터를 먼저 찾으시고 맨 윗줄에 파란색으로 된 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방송에 그 이렇다라 로고가 있고요. 그 밑에 더보기란에 첫째 줄 파란색으로 된 거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가시고 하세요. 뭐 네 가지 설문에만 답변해 좀 간단한 설문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 지금 쭈니키 님이 올려놓으셨는데 맨 위에 고정 댓글로 되어 있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분도 안 걸리는 뭐 네 가지 문항에 간단하게 클릭하시면 되니까 1분도 안 걸리는 서명입니다. 참고 오늘 그 어처구니 없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그런 사건인데요. 2심 판결이 났는데 정말 좀 충격받았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의혹 황운하 송철호가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는데 오늘 2심 판결이 있었는데
무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확신 못해 증거가 없대. 하명수사 개입 혐의 백원호, 박형철도 무죄, 같이 무죄가 나온 거예요. 야,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뭐예요? 문재인이 대통령 시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아마 그 뭐죠? 비서실장인가? 그 친구한테 내 소원이 뭐냐? 내 친구 송철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나하고 30년 친구인데 매번 선거 나가면 떨어지는데 걔가 이번에 울산시장에 출마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정말 내 소원이다. 그랬더니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청와대에서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무려 뭐 청와대 소속 기관이 뭐 10개인가 열 몇 개인가가 동원이 돼 갖고 그 송철호를 갖다가 도와주는 그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사자가 누구죠? 김기현이었어. 지금 국회의원이죠. 국힘에. 당사자는 이제 김기현이고 그래서 김기현이 떨어지고 송철호가 됐다. 울산시장에 당시에. 그래갖고 그게 나중에 이거 개입이다 해갖고 재판했는데 1심에서는 당연히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거 선거 개입 맞다. 그래갖고 했는데 오늘 2심이 나왔는데 2심에서 전부가 무죄가 나왔어요. 자, 무죄가 나온 그 내용을 한번 보자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선고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예, 2심입니다.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는 게. 자, 서울고법 형사2부 설범식, 이상주, 이가 아마 세 사람인 것 같아요. 꼭 기억합시다. 이런 판사들은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예.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판사 꼭 기억합시다. 4일 오늘이죠.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에 난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의 황운하는 그 당시에 경찰이었잖아요. 경찰서장.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바로 승진해 갖고 뭐 대전인가 어디로 또 이렇게 승진해서 올리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한 건 했으니까 그래 상을 줄게 뭐 이런 시간이었습니까? 그래서 황운하 의원의 선고 공판이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 실형. 아니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심에서 징역 3년인데 형을 갖다 뭐 감해 갖고 뭐 징역 2년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거 자체를 갖다 무죄로 만들었던 게 이게 확실히 간이 배 밖에 나온 거 아닙니까? 자, 하명수의 개입한 혐의의 백원호 전 청와대 민정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에도 무죄, 모두 무죄, 무죄, 무죄. 예, 다 무죄를 갖다가 때렸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판결들. 원래 법이라는 게 공정과 상식이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정하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판결 자체가?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게 무죄가 나올 수 있죠? 정말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음, 블루마운틴 설마지 또 이해만 저렇게 나오진 않겠죠? 근데 다행히 그 선거법 위반 지금 두 개가 걸려 있잖아요. 위중교사하고 선거법 위반하고. 그 선거법 위반에 지금 판사분이 여성분이신데 그분은 굉장히 강직한 것 같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분의 여태까지 그 한 행동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증인을 12명 신청해 하라고 이렇게 이재명 변호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놈의 12명이야. 한 명으로 줄여. 뭐 이런 식으로 다 커트 해 갖고 잘라 버렸거든요. 오늘 또 그 이재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말 이재명의 꼼수는요. 정말 너무 버라이어티합니다. 예. 잠깐 제가 이제 한통령 방송에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또 이재명 그 재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가자면 야, 정말 이재명 예, 정말 아주 정말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예.
이재명이 왜 그 위헌 심판 제청을 갖다가 그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판사가 하려면 빨리 해라.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해. 우리 시간 없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일이 1심 이제 그 열리는 날인데 드디어 오늘 내일이 이제 그 재판이 열리니까 오늘에서야 어떻게 했느냐 속보로 떴어요. 이게 제가 바로 방송 키기 전에 속보로 한 7시쯤인가요? 한 6시 50분? 7시 사이에 뜬 속보인데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하루 전에 하루 앞두고 이거를 갖다 정말 이재명의 꼼수는 정말 버라이티합니다. 예. 이러니 판사가 이거 괘씸죄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려면 진작하라고 그렇게 직접 얘기까지 했는데 그것도 재판 바로 전날.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재판 바로 전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위헌 신청을 하면 이게 바로 헌재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 재판부가 이거를 갖다가 그래 이재명의 말이 일리가 있다 하고 받아줘야 이 위헌 신청은요 이재명이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재판부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판사 마음인데 그 신청을 갖다가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는 이제 판사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안 해줄 확률이 높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뭐 선거법 위반이 뭐 허위사실 공포 여기에 대한 위헌 그거를 해달라는데 아니 선거법 위반이 지금 하루 이틀 판결이 나왔습니까? 허위사실 공포가 하루 이틀 그게 판결이 나왔습니까? 이제 와서 뭔 놈의 이게 뭐 헌법에 위반된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어이가 없는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이재명도 마음이 편치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오늘의 그 2심이 무죄로 1심에 징역 3년을 뒤집고 완전히 무죄로 판결한 내용이 이런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선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1심과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 무죄가 나온 거예요. 뭐 송두리째 무죄. 재판부는 송철호 전 시장과 송철호 전 부시장이 김 의원 관련 정보를 황운하 의원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하고 공무원 사실 등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무건 판사는 이런 거예요. 그냥 뭐 근거가 없어. 무조건 야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 합리적인 의심이 안 간다. 무죄. 그냥 간단합니다. 논리는 간단해요. 뭐 이렇게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보니까 이거 유죄로 판결하기는 애매하네. 그러니까 무죄. 지금 이 얘기거든요. 정말 그 대한민국의 이 법원이 언제나 제대로 좀 작동을 할지 정말 그 안타깝습니다. 너무 좌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 사람 아닙니까? 자, 저는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계속 현재까지 판사를 하고 있는지 전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왜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 연맹, 사회주의 지하혁명 조직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판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판사를 하다못해 이제는 뭐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을 받죠. 어떻게? 아니 정말 저는 이게 정말 대한민국 법이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왜 판사들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판사들은 뭐 자기의 뭐 양심에 따라 아니 그 양심이 여기 보면 사회주의 지하 혁명 조직 양심이라잖아요. 그러면 지하 조직 혁명의 양심을 갖고 아니 그것도 양심은 양심이니까 그 양심을 갖고 한 판결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에 우리가 맞나요, 그게? 사회주의 혁명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의 그 사회주의 혁명이 맞습니까? 그 양심 기준이? 이 사람은 여태까지 그걸 기준으로 계속 판결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자, 이 사회주의 혁명의 양심을 한번 보십시오.
그 대표적인 예를 갖다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2009년 11월에 서울 남부지법에 판사로 있었어. 그런데 그때 국회 불법 점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걸 다 민노당 당직자 12명을 갖다가 다 그냥 석방을 시켜줬다는 거야. 왜? 아, 이거 죄가 없다. 무죄다. 그 이유는 뭐냐? 아니, 민주당 당직자들하고 민노당 당직자들이 같이 농성을 했는데, 아니, 왜 민노당 당직자만 처벌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처벌하려면 뭐야? 민주당 당직자들도 검찰이 다 기소를 해갖고 끌고 와라. 그러면 내가 같이 처벌해줄게. 지금 이거 아닙니까? 전원 공소기각, 그러니까 판결로 들어가기, 공소기각이라는 건 뭐냐면, 판결로 들어가서 뭐 시시비비를 따지기도 전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갖고 처음부터 그냥 기각을 시켜버린 거야. 검찰의 공소를 갖다가 그냥 기각시켜봤다는 거야. 그 당시에 당연히 검찰이 대법원에다가 항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에서도 이게 너무 기가 막혀갖고 도대체 얘가 판사 맞아? 얘가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거야? 마흔역이 누구야 도대체? 그래갖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낼 정도로 정말 대법원도 기가 막혀갖고 어떻게 말을 못하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한국에는 좌파 판사들이 너무너무 많다. 요소요소에 너무너무 많다. 예? 그런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 히스토리를 보면 여기서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았다. 그동안 뭐 산발적으로 좌파 판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마은혁 같은 그런 이게 조직으로 된 게 조직적으로 법원을 장악한 게 누구냐? 김명수 때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무려 460명을 갖다가 쐐기를 박아놨다. 아주 고위직에 쐐기를 박아놨다. 그래서 전체 판사 중에 14%에 차지하는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모든 요직을 갖다가 다 뭐 재판 연구회는 뭐 35%, 그다음에 뭐 법원 행정처 판사는 42%. 법원 행정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게 법원 행정처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법원 행정처장이 조희대 대법관 시절에도 법원 행정처장이 왜 좌파를 임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골수좌파 아닙니까? 예. 그래갖고 지금 법원 판결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게 그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지원장이 무려 한 25%가 국제인권법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다 장악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야?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법원의 핵심 요직의 골수좌파들이 5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야, 정말 이 법원은 언제나 좀 정상화가 될까요? 이게 법원의 상태가 이렇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에 뭐 여러분도 다 그 과정을 보셨겠지만 이 오동윤이란 이것도 뭐야? 그 무슨 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가? 인가 오동윤도 얘가 정치질을 갖다가 50일 동안 하면서 국민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자, 오동윤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앙지방법원에다가 중앙지법에 하면 무조건 영장이 기각될 걸 알기 때문에 뭘 이용했다? 서부지법을 이용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서부지법에 김명수가 대법원장 그만두면서 좌파들을 다 몰았다고 그랬지. 서부지법에 똘똘 뭉쳐갖고 살아남으라. 그리고 서부지법의 판사들은 뭐 거의 한 8, 90%가 좌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골수좌파 중에 이순영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도 또 우리법 연구회야. 예? 우리법 연구회. 그래서 전북 무주 출생이고 그다음에 전주 상상고 나와갖고 쭉쭉쭉 돌다가 결국은 뭐예요? 서부지법에 있는데 얘가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애입니다. 근데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면서 너무 기가 막히게 영장 안에 어떻게 썼느냐. 이순영 전북무주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친민주당 성향이다. 그는 공수처가 1차 낙방 후 우회 재신청한 대통령 체포영장을 흔쾌히 발부해줬다. 그러면서 군사 비밀 시절은 책임자 허가 없이 수행할 수 없다는 형소법 적용을 자기 멋대로 배제해버리는 입법도 했다. 영장에다가 원래 법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군사 비밀 시절 책임자 허가 없이 수색할 수 없다. 이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을 어떻게 발부했냐면 거기다 썼어. 자기가 직접 썼어. 영장 안에다가. 뭐라고 썼어? 이런 조항이 있는데 뭐 군사시질 뭐 책임자 허가 없이 수색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거 개무시해라. 그리고 무조건 잡아. 무조건 윤석열을 잡아. 쳐넣어. 이렇게 썼단 말이야. 영장에다가. 정말 이게 좌파. 정말 아주 버라이어티하지 않습니까? 예. 요소요소의 이런 좌파. 그다음에 체포영장을 갖다가 얘가 그걸 근거로 해서 체포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또 좌파. 그 차은경이 구속을 갖다가 하느냐 안 하느냐 그 판결을 갖다 했잖아요. 그 구속은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이게 두 가지 갖고 뭐 그게 살인죄건 무슨 내란죄건 뭐 도적질이건 간에 죄명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두 개 갖고 구속 수사냐 아니냐 이걸 갖다가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눈 감고 묻지마 진영 판결. 사법부도 신도 추락했다. 서부지법, 중앙지법 좌우로 쫙 갈라져 거수기가 됐다. 차은경, 여기 이제 차은경이 나오죠. 새벽 3시에 단 15글자. 이 15글자가 뭐라고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게 딱 15글자잖아요. 한 15글자 구속사유로 해갖고 정말 무례하고 무책임하고 실력이 부족한 그런 거다. 이건 뭐라고 썼어요? 기사에. 20대, 30대. 이게 남성복동 재발하더라도 법원이 할 말 없다. 응? 아니, 이런 식의 판결을 갖다가 내놔갖고 그렇게 서부지법에다 때려 부셔졌는데, 아니, 다시 또 그런 일이 발생한들, 아니, 법원이 무슨 놈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뭐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언론의 논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은 너무 이게 왜곡된 판결이 너무 많다. 이 판사들이 좌빨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 좌빨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공정성과 상식성을 갖다가 철저히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우리 잊지 맙시다. 또 아주 문영배 정말 문영배 사퇴하라 사퇴하라 계속하는 게 이게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지금 사퇴하라는 논지는 뭐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 권성동 얘기는 헌재 불공정 재판 배후에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헌재 그 자유 게시판에 사람들이 수천 건의 글을 갖다 지금 올리고 있는데 문영배 사퇴해라. 좌편향 판사가 누굴 판결한다고 자유가 없다 내려와라.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사퇴해라. 문영배 재판관 대통령 방법 보장해라.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자, 문영배 윤 대통령 탄핵 강하게 찬성할 거다. 이런 장담 나오게 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누구를 인터뷰했느냐? 이 문영배가 왜 영남의 향판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도 서울중앙지법이나 이런 데를 갔다가 오지 못한 그런 사람, 그냥 지방 영남에서 삥삥삥삥삥 돌던 걸 갖다가 뭐 향판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이렇게 자기 지역에서 평생 판결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갖다가 이 판사입니다. 중앙일보에서 이 블라인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름을 밝히긴 좀 애매하잖아요. 껄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안 밝히는 조건으로다가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했는데 문영배 이것도 판사인데 아주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문영배를 지켜본 그 판사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 신문 기사인데 중앙일보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자, 문영배 재판관은 이념적 성향이 강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판결을 통해 이념을 드러낸 적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 시국 사건을 맡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로서는 드디어 자기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셈이죠. 분명히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거고 의견도 굉장히 강하게 쓸 것입니다. 이게 동료 판사의 그런 견해다. 이미요 주변에서 문영배는 완전 좌빨 중에 좌빨이다. 다 나 있다는 거야. 다 소문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증거가 몇 가지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거기 뭐냐, 이승만, 뭐 이런 거죠.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막던 3.15 의거, 이렇게 와중에 숨진 김주열 님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예. 그런 김주열, 좌빨들의 그 열사로 그렇게 칭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썼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문영배의 좌빨의 히스토리는 아주 버라이어티하다. 여기 또 뭐냐고 그래요? 이 사람은요, 화이트 갈래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썼느냐? 많이 누린 만큼 책임도 커야 된다. 이 창원지법에 있을 때 문영배가 양형기준 마련의 의미는 뭐예요? 화이트 칼라 범죄, 사상 첫 연고, 판단 대상 삼아 눈길.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에 이게 적개심이 있기 때문에 이 화이트 칼라를 갖다가 어떻게 중용을 해갖고 어떻게 괴롭힐까? 이걸 갖다가 처음으로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 문영배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이 아직도 판사를 갖다가 그렇게 20년, 30년 하고 있다는 게 도대체 대한민국 법원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사심한 패스해 갖고 판사 되면 그게 끝입니까? 아니 그럼 뭐 다들 죗빨들이 머리 똑똑하잖아. 그 전라도 친구들 똑똑하잖아. 그냥 딥다 해갖고 사시해갖고 다 판사 돼갖고 그냥 장악하면 되겠네. 예? 아니 뭔가 판사가 판결을 잘못했을 때는 뭔가 처벌을 하고 자르고 뭔가 감옥에 쳐놓고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믿고 이 법원을 갖다가 법원이라는 게 마지막 보루인데 법이라는 게 이 마지막 보루를 갖다가 완전 좌파들의 놀이터로 만듦에 우리 법 연구에 좌빨 중에 좌빨 단체죠. 명단이 공개됐을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세요. 전 회장 문영배 부장판사 부산지법에 있을 때 문영배가 이 우리 법 연구에 회장을 했단 말이야. 예?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좌빨인지 아시겠죠? 예? 이 단독을 친 거 아닙니까? 단독. 예? 이미 2010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예. 정말 이 좌빨들. 예? 그리고 지금 또 그 헌재에서 관련된 건 문영배뿐만입니까? 자,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 여자예요. 여자 친동생.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있고.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판결을 하죠? 그다음에 정계선. 아이고 요새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정계선이라는 친구. 또 이 사람도 남편이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선언. 네, 또 앞장서는 사람이야. 아니 이런 족발들이 어떻게 판결을 하냐. 그 판결이 승복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뭐야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 즉시 직무정지가 돼야 되고 더 이상 대통령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좌빨들 손에서 그거 자체도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누가 보더라도 지금 막 한참 오늘도 뭐 헌재에서 뭐 옥신각신 뭐 윤석열이 증인으로 나오고 또 장군들이 장성들이 증인으로 나오고 그래서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는 뭐 당연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이 아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냥 뭐 괜히 얘기했겠습니까? 지금 직무를 볼 그런 상황이 아니다. 즉시 직무정지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야를 시켜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우리가 아는 거 곱하기 100가지 이유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완전히 헌법재판소 그냥 좌빨로 그냥 꽉 찬 헌법재판소에서 또 이렇게 하면 시비가 뭐예요? 좌빨이기 때문에 탄핵당한 건데 또 이렇게 또 그구들은 엎어치기 할 거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 박병군 아직도 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판사라고 있어요. 이 박병건은 뭐예요? 김명수의 아들하고 룸메이트라고 그러죠. 한 사무실에 3명의 판사가 같이 근무를 보는데 이게 사무실 룸메이트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박병건이 누구예요? 정진석을 갖다가 죽이려고 배지 떨어지는 이게 뭐예요? 노무현에 대한 명예훼손건인데 그 명예훼손건으로요 실형을 선고한 적이 의원직 상실령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박병건이 뭐예요? 과감하게 의원직 상실형을 갖다가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정말 이상해갖고 알고 보니까 이 박병건이 누구냐?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2004년 초반 박병건 판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한겨레 신문의 기고에 좌파의 존재를 알리라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 나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땡땡 대학교 법과 대학의 침투에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 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스스로 썼다는 거예요. 남이 쓴 게 아니라 기자가 쓴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기고를 했다는 거야. 한겨레 신문에. 내가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갖고 지금 이 고시원의 침투해서 지금 고시생들을 갖다가 좌경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뭐냐? 2004년 2월 다른 블로그 글에서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통진당의 전신 완전 좌빨 중에 이거 해산된 거 아닙니까? 통진당 해산됐잖아요. 뭐 이석기 뭐 그런 걸로 다 해산된 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어머니 당이야. 모 당이야. 전신이니까. 나는 수원 영통 지역의 최연소 당원이라 부른다. 나는 좌빨이고 나는 대한민국의 전복 세력의 대표 주자다. 스스로 자백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판사로 임명이 되죠? 아니,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그 똑똑한 머리를 갖다가 대한민국을 망하는데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뒤집게는데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아직도 서울중앙지법에 판사로 있어요. 박병건이. 정말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예, 오두막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두막님. 전 정말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도대체 한국의 법원은 어느 나라 법원입니까? 예? 북한 인민공화국의 법원입니까? 딱 띄었습니까? 예? 한국의 법원 소속은 대한민국의 법원이 아니라 소속이 북한 인민주의 법원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 뻔히 기사에서 대문짝하게 났는데도 아무 조치를 안 취하죠? 전 정말 아니 맨 처음에 이런 기사가 안 났다 그러면 몰라서 저 사람이 좌빨인지 몰랐다. 저렇게 공산주의인지 몰랐다. 저렇게 뭐 지령을 받고서 그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20대부터 활동했던 그런 뭐 간첩 비스무리한 그런 사람인지 정말 우리는 몰랐다. 아니 이렇게 변명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사가 뻔히 났는데 그다음에 발령을요. 똑같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또. 예?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최근에 또 어떤 판결이 났느냐? 여기 보시면 이런 판결도 났어요. 수천만 원을 갖다가 횡령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공무원이래요. 그런데 풀어줬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무려 50회에 걸쳐서 야금야금 3년 동안 50회에 걸쳐서 야금야금 5,400만 원을 갖다가 횡령한, 빼돌린 그런 경기도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 공무원을 갖다가 용감하게 한진희 판사라는 사람이 풀어줬다는 거예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2단독 한진희 판사 업무상 횡령, 공전자기록 등 위작, 전자정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 여성입니다.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해갖고 풀어줬다. 그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경기도 산하사업적인 B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지출 결의 업무와 국고 보조금 등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8년부터
3년 동안 허위 출장 내용을 기록하는 등 당초 지급받아야 될 출장비보다 130여 원 많은 금액을 입금받거나 주차 요금 등의 명목으로 지출 증명 없이 허위 내용을 임명한 등 50차례에 걸쳐 5,4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업무 특성상 스스로 지출 결의를 승인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서 이같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 근데 판결이 어떻게 났냐 하면 이렇게 했어요. A씨는 횡령한 돈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거나 생활비로 쓴 등 개인적으로 사용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범행이 밝혀진 이후 이 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한진희 판사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5,400만 원, 범행을 위해 공전자기록 등 위작 행위하고 기관 내부 행정 시스템 관리 허위 정보를 입력하기도 한 점, 장기간이 뭐죠? 3년 동안 지속적으로 50회 넘게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했고 공무원직에서 파면됐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렇게 해갖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공금으로 5,400만 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형입니다. 예,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중형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진희 판사 논리에 의하면 여러분 그냥 돈 빼도 된다는 거잖아요. 뭐 5억을 빼든 10억을 빼든 다 빼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재수 없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시 채워놓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억을 막 빼. 한 3년 동안 10억을 막 빼. 그리고 쓰지를 않아. 그냥 은행에 저축을 해. 나 은행에 계속 저축해 놓고 그래갖고 안 걸리면 그냥 퇴사하는 거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안 걸리면 퇴사하는 거고. 그다음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은행에 저축했던 거 이자 빼고 그때 이자도 붙었을 거 아니야. 이자 빼고 그냥 현금만 다시 돌려놓으면 된다며. 그럼 10억을 갖다 다시 돌려놔. 그러고서 뭐예요? 자백을 하는 거야.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자백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이제 뭐 잘리는 건 잘리겠죠? 그러고 나는 전과가 없어. 초범이야. 그러면 뭐예요? 깜빵 안 가고 풀려난다는 거야. 깜빵 안 가고 풀려난다는 거.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럼 뭐 대한민국 사람들 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다 초범이면은 내가 전과가 없으면 그냥 뭐 공무원이건 뭐 회사원이건 한 10억씩 빼갖고 그래갖고 싸놓고 있다가 한 몇 년 싸놓고 있다가 아니 여태까지 걸린 흔적이 없네. 예. 그럼 퇴사해서 그냥 10억 갖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니 그러고 그냥 퇴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도대체 이런 판결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가 있죠? 전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아니 이런 판사들이 왜 버젓이 아직도 왜 판결을 하고 있죠? 왜 다른 판결을 하고 있죠? 왜 안 잘리죠? 왜 감옥에 안 가죠? 이런 판사들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아니 판결을 잘못하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순일, 유창훈, 이재명, 권순일, 유창훈이 구했다? 살려준 게 누구예요? 권순일, 유창훈 아닙니까? 자, 이재명 무죄, 권순일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료 한 달에 2천만 원씩 받았다. 이거 이재명 풀어주고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이 옷 벗기 무슨 4달 전인가 있던 사건이 아닙니까? 이재명 사건이.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거 아닙니까? 그 선거 하는 도중에 TV에 나와갖고 거짓말을 했어요. 뭐 그 형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병원에 입원시켰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강제 입원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팩트로 밝혀졌습니다. 빼박이에요. 자, 그래갖고 거짓에 대해서 그래갖고 소송이 걸렸어. 그럼 뭐예요? 당연히 경기도지사를 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 그 뭐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거짓말로 얘기해갖고 허위사실 공표하니까 선거법상 그럼 뭐예요?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이게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심, 2심 다 배치 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대법원심 가갖고 권순일이 뒤집었습니다. 어떻게 뒤집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거짓말이 있고 가짜 거짓말이 있다.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느냐? 반복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고 딱 한 번만 한 거짓말이 있다. 그리고 뭐 어떤 거짓말이냐? 무거운 거짓말이 있고 가벼운 거짓말이다. 근데 이재명이 TV에 나와서 한 얘기는 뭐냐? 딱 한 번 한 거짓말이고 가벼운 거짓말이고 가짜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 무죄다. 그래갖고 돌려보내갖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4개월 후에, 3, 4개월 후에 옷을 벗었습니다. 임기가 만료돼갖고. 옷 벗자마자 어디로 갔습니까? 이재명이 주도했다는 화천대유에 고문해갖고 한 달에 2천만 원씩 따박따박. 야, 나 맡겨놓은 거 동물로 수금하러 왔다. 2천만 원씩 한 달에 따박따박. 그게 기사로 대서특필됐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게? 예? 자, 그리고 거기 부제를 보면 화천대유 지분 100% 언론인 A씨가 위촉했다. 권순일 공직윤리법, 기왕법 문제가 없다. 뭐 유죄 다섯, 무죄 다섯 팽팽한 상황에서 권순일이 무죄 의견을 내갖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해서 기사회생했다. 아이고 정말 아니 근데 왜 권순일은 아직도 그렇게 백주대로에 그렇게 돌아다니죠? 아니 이런 사람은 왜 아직도 처벌이 안 되죠?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판사하면은 하나님입니까? 신입니까? 처벌을 못 합니까? 아니 그러면 무조건 판사를 해야겠네. 뭐 의사보다 훨씬 낫네 판사가. 예? 똑똑한 분들 다 판사하세요. 예. 아니 의사는 치료하다가 잘못 의료사고 이러면 깜빵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판사는 이거 완전 사고 중에 대형 사고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뻐저지 살아있어요. 처벌을 못한대. 예? 처벌을 안 해. 못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판사들은요. 모든 법에서 자유로운 판사야. 예? 모든 법에서 뭐 무슨 짓을 하든지 걔네들은 무죄야. 걔네들은 걸리지 않아. 아예 소송 자체를 못해. 예? 아예 기소가 안 돼. 판사들은 기소가 안 돼. 아니 이런 놈의 대한민국이 무슨 놈의 자유민주주의고 무슨 놈의 공정과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아니 언제나 이게 바뀔까요? 언제나 바뀔까요? 자, 또 한 명, 이재명 살려준 사람, 유창훈. 자, 유창훈이 어떻게 됐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을 했다. 현직 대표.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사를 보면 서울중앙지법법원 유창훈 영장 전담판사. 자, 오전부터 9시간 넘는 신문을 마친 뒤에 다시 일곱 시간 동안 고심을 거둔 뒤에 새벽 4시쯤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유는 뭐냐? 자, 유창훈 판사왈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유창훈 씨, 그럼 좀 얘기 좀 해봐라. 아니 이번에 야당 대표기 때문에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그러면 얘하고 한번 디베이트 좀 해봐. 그러면 얘는 그러면 왜 구속한 거야? 차은경하고 둘이 디베이트 좀 해봐. TV 토론 한번 하자고. 유창훈 씨, 차은경 씨하고 TV에 나와서 토론 좀 해봐. 아니 야당 대표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당연히 대통령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거야. 더 높은 사람 아니야. 아니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더 보장되는 거 아니야. 예? 아니 근데 왜 차은경은 딱 5자루다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해갖고 쳐넣어버리고 유창훈 너는 뭐 무슨 야당 대표가 무슨 놈의 증거인멸을 하느냐 하고 풀어주고.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둘 중에 하나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잖아. 둘 중에 하나 감옥 가야 되는 거잖아. 아니 네가 감옥을 가던 차은경이 감옥을 가던 둘 중에 하나 가야 되잖아. 아니 근데 둘 다 버젓이 살아있네. 아직도 유창훈도 판사질을 하고 있고 아직도 차은경도 판사질을 하고 있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현상을 갖다가 정말 대한민국의 앞날이
판사들, 예? 이 죗빨 판사들 때문에 아주 암울하다, 아주 깜깜하다, 이렇게 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어서속히 이 좌빨 판사들을 갖다가 빨리 대한민국에서 뽑아내서 다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 다 처벌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좀 이럴 때는요, 좀 그 강력한 그런 어떤 그 좀 대통령, 트럼프 같은 대통령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 어, 우리 재빨 척결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도 언젠가 한 번은 트럼프 같은 대통령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싸그리 좀 청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야 대한민국이 이런 공정사회로 되기는 너무 힘들다. 우리도 이런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잠시 후에 그 5분 있다가 한통영 방송에서는요, 한동훈과의 만남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나 한동훈 만났다. 요새 뭐 여기저기서 난립니다.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조갑제부터 시작해서 자가 뭐 온갖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총정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동훈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분들이 다 한마디씩 했어요. 커밍아웃에 대해서. 그 의미가 뭔지. 과연 한동훈은 나올 때 이제 임박한 것 같기는 한데 뭐 이렇게 군부를 떼는 거 보니까 임박은 다가온 것 같은데 과연 한동훈은 어떤 선택을 해야 맞는 건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한통영 방송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미리 이제 썸네일 공지를 했는데요. 자, 제가 생일이 2월 달이에요. 예, 생일은 이제 2월 13일인데 13일 보니까 목요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일에 1시간 넘는 방송을 하는 게 좀 애매한 것 같아갖고 15일이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 2월 15일 날 생일 기념 특집 방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스와트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회사 분석하고 뭐 그럴 때 스와트 분석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영학 기법을 도입해 갖고 정치에서도 스와트 분석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동훈 대표님 이 방송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스와트 분석을 갖다 보시고 커밍아웃 지금 뭐 2월 말 3월 초 얘기하고 있는데 꼭 참조하셔 갖고 선택을 잘 하시고 커밍아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미리 이제 한통령 방송에 지금 썸네일이 떠 있습니다. 꼭 체크하셔 갖고 그러니까 이 방송은 15일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10시 30분에 하는 겁니다. 저녁 10시 30분에.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그 12시 전에 끝내는 걸로 한 시간 반 엑기스로다가 쫙 졸여 갖고 방송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쭈니키님, 유창훈은 작년에 변호사 기업에서 잘 된답니다. 좌파들이 주로 가나? 유창훈이 변호사 기업을 했어요. 아유, 정말. 왜 저런 사람들은 왜 잘 먹고 잘 살죠, 끝까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 방송 듣고 다시 열받아. 독감 달아났어요. 열이 안 받을 수 없어. 예, 오두막님 처음 듣는 소식이네요. 저도 정말 유창훈이 변호사 기업했다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프로게이머 주니키님이 정보력이 탁월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통영 방송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거를 갖다가 어제가 월요일이었는데 너무 일이 많았고 정리를 못 해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예. 알리는 말씀. 예.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더라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구독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이영숙님, 지선영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슈퍼 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콩이야 보리아님, 포이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그 구독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지성용님이 10만 원, 이영숙이 10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또 보여주시고 콩이야 보리아님이 또 5만 원 이렇게 큰 슈퍼챗을 쏴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이 써주신 거는 제가 다 방송하면서 읽었고요. 와, 지금 정확하게 아주 이상적으로 딱 끝났네. 8시 25분. 5분 후니까 8시 반에 딱 한 통령을 시작할 수 있어요. 예. 주니키님 항상 시간을 지켜달라고 강조를 계속 하시는데 오늘 드디어 제가 시간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렇더라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5분 후에 한통령 채널에서 다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